오늘도 또 그 할머니가 도망갔어요. 간호사 김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 대해 궁금해졌다. 실버타운, 희망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겨우 일주일째였지만 벌써 소문난 문제 인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박영숙 할머니 말씀이세요? 내가 물었다. 네, 맞아요. 벌써 이번 달에만 3번째예요. 치매 초기라서 기억은 괜찮으신데 자꾸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내게 이런 상황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니 책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럼 제가 찾아봐도 될까요? 수진 누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민준 씨,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길을 잃으시면 괜찮습니다. 휴대폰 있고 근처만 둘러볼게요. 사실 나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어쨌든 나는 실버타운을 나서서 박영숙 할머니를 찾아 나섰다. 30분 정도 걸었을까? 근처 공원 벤치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 작은 체구에 파마를 한 머리,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계셨다. 분명 박영숙 할머니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생각보다 또렷한 눈빛이었다. 누구세요? 희망의 집에서 자원봉사하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아, 그 젊은 친구. 할머니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앉으세요.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다. 할머니, 왜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잠시 멈칫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답답해서요. 거기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어떤 게 답답하세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치매 걸린 할머니라고 생각하죠.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찡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다. 할머니 말씀,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가 놀란 듯 나를 봤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매일같이 박영숙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의 말상대가 되어드리려고 했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박영숙 할머니는 올해 78세였다. 6.25 전쟁 때 피난민으로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22살에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키웠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다. 제 인생이 어떠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어느 날 물었다. 어떠셨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전쟁도 겪고 가난해서 하루 3끼 먹기도 힘들었고 남편 벌이로는 부족해서 제가 남의 집 청소도 하고 김밥도 만들어 팔고 그랬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점점 할머니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단순히 치매 걸린 할머니가 아니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내가 물었다. 지금은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자식들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와요. 그때도 바빠서 하루 이틀 보고 가죠. 손자, 손녀들은 영어만 해서 대화도 안 돼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가끔 도망치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약만 먹고 잠만 자고. 그게 사는 건가요? 할머니의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과연 그게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민준아, 너는 꿈이 뭐니? 갑자기 할머니가 물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참 착한 아이구나.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면? 네? 우리를 사람으로 봐줘.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지 말고. 할머니의 말이 깊게 와닿았다. 그동안 나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바라봤던 걸까? 정말로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했던 걸까? 그날 이후로 나와 할머니의 관계는 달라졌다. 더 이상 자원봉사자와 어르신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구 사이가 된 것 같았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요리, 재봉, 뜨개질은 물론이고
인생의 지혜도 많이 가지고 계셨다.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다. 민준아,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지?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고민이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할머니는 정말 신기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차리셨다. 사실은 진로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인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긴 한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월급도 적고 사람들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다른 걸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공무원이라든지.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남기느냐 하는 거야.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너 같은 아이가 사회복지사 해줘야 해. 진짜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하지 마.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후회하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뭔가 용기가 생겼다. 그렇다. 나는 왜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할머니에게 더 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방에 계시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병원에 가셨다고 했다. 무슨 일이에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가슴이 철렁했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할머니를 만났을 때 평소와 다른 표정이셨다. 할머니,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씀하셨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대. 충격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또렷하셨는데 의사가 그래.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을 거라고. 할머니, 괜찮아. 나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뭐가 걱정이세요?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떤 일이요? 할머니가 잠시 주저하시더니 말씀하셨다. 고향에 가보고 싶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북도 안동이야. 거기서 태어나서 20살까지 살았거든. 그럼 가시면 되잖아요. 혼자는 못 가. 길도 잘 기억 안 나고 치매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할머니 고향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안 돼, 안 돼. 너 학교도 가야 하고 바쁜데 어떡해. 괜찮아요. 방학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 그래줄 거야? 네, 정말이에요.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부모님께 허락도 받아야 하고 실버타운에서도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꼭 해드리고 싶었다. 다행히 할머니의 담당 사회복지사인 박 선생님이 도움을 주셨다. 할머니가 정말 가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혼자 보내드릴 수는 없고 민준 씨가 함께 간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루 일정으로 다녀오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을 계속 취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새벽 6시. 나는 할머니와 함께 고속버스를 탔다. 안동까지는 약 4시간 정도 걸렸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신나하셨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언제 다시 고향을 볼 수 있을 줄 알았겠니? 천만에요. 저도 안동은 처음이에요. 같이 구경해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너 같은 손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동에 도착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다.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많이 변했네.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우선 내가 살던 집부터 가볼까?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옛날 집터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여기였는데 할머니가 아쉬워하셨다. 괜찮아요. 다른 곳도 가보죠. 다음으로 간 곳은 할머니가 다니던 초등학교였다. 다행히 학교는 그대로 있었다. 여기다, 여기야.
할머니가 갑자기 신이 나셨다. 운동장에 서서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여기서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했어. 그때는 학용품도 제대로 없어서 돌로 땅에 글씨 쓰면서 공부했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봤다.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점심은 할머니가 어릴 때 자주 먹었다는 안동 찜닭을 먹었다. 옛날에는 닭이 귀해서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구나. 맛있어요? 응, 옛날 맛 그대로야. 할머니가 정말 맛있게 드셨다. 오후에는 도산서원도 가보고 안동민속촌도 구경했다. 할머니는 하나하나 신기해하시면서도 옛 기억들을 떠올리고 계셨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꿈 같아. 저도 좋은 구경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낙동강 변에 갔다. 여기서 자주 놀았어. 친구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조개도 잡고. 할머니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었어.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웠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불안해. 내가 언제까지 나 자신을 기억할 수 있을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게요. 정말? 네. 오늘 이 순간도 할머니가 들려주신 모든 이야기도 제가 기억할게요. 할머니가 울먹였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왔다.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어제 일을 이야기하셨다. 정말 좋았어. 마지막으로 고향을 볼 수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세요. 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너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으니까. 실버타운에 돌아온 후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안동 여행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셨다. 우리 민준이가 데려다 줬어. 정말 좋은 아이야. 다른 어르신들도 부러워하셨다. 할머니, 좋으셨겠어요. 그럼 정말 꿈 같았지. 그 후로 한 달 정도는 평소와 같았다. 할머니와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산책도 하고 가끔 함께 요리도 했다.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다. 특히 된장찌개는 어떤 식당보다 맛있었다. 할머니,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레시피가 뭐 있어? 그냥 정성껏 하면 돼. 그래도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된장을 우린 물에 양파부터 볶고.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나는 열심히 메모했다. 왜 그렇게 적어? 나중에 혼자서도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래. 총각이 요리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내가 어릴 때 안동에서 살았는데. 네, 알아요. 저희 함께 다녀왔잖아요. 아, 그래? 언제?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점점 자주 그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실례지만 누구세요? 할머니가 나를 보고 물었다. 충격이었다.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이민준. 민준이? 누구지?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들이 할머니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니 할머니의 상태가 빨리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보통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데 할머니는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자주 기억을 잃으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할머니가 나를 잊는다는 게 이렇게 슬플 줄 몰랐다. 다음 날 할머니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역시 기억하지 못하셨다. 저는 민준이라고 해요. 할머니 친구예요. 아, 그래요? 반가워요. 할머니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안동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안동? 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 비록 나를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할머니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셨다. 그때부터 나는 할머니에게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들을. 할머니, 저희가 함께 안동에 갔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 옛날 학교도 가보고 찜닭도 먹고 낙동강도 봤어요. 아, 그랬구나. 즐거웠겠네요.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는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해하셨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젊은 친구, 꿈이 뭐예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 같은 분들요? 네.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어요. 분명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비록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셨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가 사시는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집에 가고 싶어 하셨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안동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다. 비록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할머니 옆에 있어드리고 싶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열이 나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가늘어졌다.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할머니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계속 잠꼬대를 하셨다. 엄마, 엄마, 민준이, 고마워.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셨다. 혹시 기억을 되찾으신 건가 싶어서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잠에서 깨지 않으셨다. 새벽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눈을 뜨셨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셨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내 손자 같은 민준이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할머니, 힘내세요. 민준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뭐가 고마우세요? 나를 사람으로 봐줘서.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나왔다.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늙은이로만 봐. 하지만 너는 달랐어.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할머니, 약속해. 민준아, 네?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줘. 나 같은 할머니들을 많이 도와줘. 네, 약속드려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 날 할머니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왔다. 그들은 할머니와 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그런 분과 친하게 지내셨다니. 할머니의 큰아들이 말했다. 저희가 더 자주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딸이 울면서 말했다. 할머니는 여러분을 이해하셨어요. 바쁘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주셔서. 그들은 나에게 계속 고마움을 표했다. 하지만 정작 고마운 건 나였다.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할머니 방에 마지막으로 들렀다. 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침대 맞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 민준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민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슬퍼하지 마. 할머니는 너 덕분에 행복했어.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 이 아이는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로써 우리를 대했는데 너는 진심으로 대해줬어. 내가 치매에 걸려서 너를 잊을 때도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따뜻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민준아, 꼭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어줘. 그리고 나 같은 할머니들에게 희망이 되어줘. 너라면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이 아름다웠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하는 할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희망의 집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의 추억 덕분에 나는 어르신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사가 있는 소중한 분들로 보게 되었다. 김할아버지는 전직 교사셨다. 항상 책을 읽고 계셨는데 가끔 내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할머니는 전쟁 때 간호사로 일하셨다. 젊은 간병인들에게 간호법을 가르쳐 주시곤 했다. 박 할아버지는 목수셨다. 실버타운 가구가 고장나면 직접 고쳐주시곤 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정말 소중했다. 어느 날 새로 입소하신 최할머니가 계속 우시고 계셨다. 할머니, 왜 우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은 따로 있어요. 최할머니도 박영숙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자식들이 모두 바빠서 돌볼 수 없어 실버타운에 오게 된 것이었다. 할머니, 저하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 인생 이야기요. 최할머니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밭일을 했죠.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우리가 기른 농작물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었으니까요.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박영숙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도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었다. 할머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랑스럽긴 뭐가 자랑스러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평범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최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이후 최할머니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다. 몇 달 후 최할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민준 씨, 고마워요. 뭐가 고마우세요? 나를 인정해줘서,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말해줘서. 당연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짐으로만 생각하거든요. 할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소중한 분이에요. 최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다. 민준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박영숙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우리를 사람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시간이 더 흘러 나는 실버타운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웠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 어떤 분들은 치매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셨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나에게는 소중한 선생님이었다. 특히 박영숙 할머니의 가르침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할머니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후배들이 실습을 왔다. 선배님,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나요? 한 후배가 물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뭔가 어색해요. 어색한 게 당연해.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처음에는 어땠는지 떠올려봤다. 하지만 기억해. 어르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단지 나이가 많을 뿐이지. 네? 각자의 인생사가 있고 감정이 있고 존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야. 그걸 잊지 마.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어떤 걸 배우나요? 인생의 지혜,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뭔지. 후배들이 신기한 듯 나를 봤다. 선배님, 되게 철학적이시네요. 웃음이 나왔다. 예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박영숙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할머니가 그리웠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실버타운에서 온 전화였다. 민준 씨, 새로 입소하신 할머니가 계속 오시고 계세요. 올 수 있나요? 네, 지금 갈게요. 나는 박영숙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실버타운으로 향했다. 새로 오신 할머니는 정말 많이 우시고 계셨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가 앞으로 지내실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똑같은 말씀이었다. 박영숙 할머니, 최할머니, 그리고 이분까지. 모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었다.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할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다. 박영숙 할머니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새벽이 되자 할머니가 조금 진정되셨다. 젊은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준이에요. 민준이. 고마워. 천만에요.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박영숙 할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말과 똑같았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렀다. 나는 실버타운의 팀장이 되었고 많은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 어르신들을 그냥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 각자의 인생사가 있는 소중한 분들로 봐. 네, 팀장님.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려.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어느 날 한 후배가 물었다. 팀장님, 왜 이 일을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예전에 만난 한 할머니 때문이야. 어떤 할머니요?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야. 어떤 의미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나이가 많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존재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 후배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느낄 수 있다는 것. 팀장님, 이 일이 힘들 때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할머니를 생각해. 그러면 다시 힘이 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참 많이 보였다. 할머니, 보고 있어요? 저 할머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의미 있어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몇 년 후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건 어르신들의 웃음이었다. 민준 씨 덕분에 이곳이 정말 집 같아졌어요. 민준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우리 손자 같아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박영숙 할머니가 떠올랐다. 할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씀들이. 어느 날 실버타운에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왔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이민준 팀장입니다. 지훈이는 처음에 많이 어색해했다. 어르신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팀장님, 어르신들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럴 수 있어. 그냥 들어드려. 하지만 벌써 5번째인데. 지훈아, 그분들에게는 처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설령 같은 이야기라도 상관없어. 우리가 들어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네? 그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야. 지훈이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지훈이가 나에게 말했다. 팀장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뭘? 어르신들이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지. 외로우시니까 그런 거죠?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정답이야. 지훈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들이 팀장님만 보면 환해지시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너처럼 어색했어. 정말요? 응. 그런데 한 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누구세요? 나는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할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지훈이가 진지하게 들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 할머니 덕분에 팀장님이 지금의 팀장님이 되신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할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뭘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르신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몇 달 후 지훈이가 말했다. 팀장님, 저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박영숙 할머니가 나에게 그랬듯이 지훈이를 격려해 주었다. 그래,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팀장님처럼요? 나보다 더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 세월이 흘러 지훈이는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실버타운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다. 팀장님, 감사해요. 뭐가? 저에게 이 길을 보여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스스로 찾은 거야. 아니에요. 팀장님이 보여주신 모습 때문에 이 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이의 말을 들으며 나는 박영숙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도 나에게 이런 영향을 주셨구나.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의미 있는 삶이구나. 내가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지훈이에게 전해주고 지훈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바람이 불어와 나를 감쌌다. 할머니의 포옹 같았다. 지금도 나는 실버타운에서 일하고 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인생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함께 웃고 울고 있다. 그리고 새로 오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말해준다. 어르신들을 그냥 늙은 분들로 보지 마세요.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로 봐주세요.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을 사람으로 존중해 주세요. 이것이 박영숙 할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 할머니 덕분에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